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이제 왕이 있으면 왕비가 있고, 그 다음에 후궁들이 있지요. 이것을 전수조사한 이제 학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왕비보다 후궁들이 평균 6년을 더 살았답니다. 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조사를 한 사람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미선 박사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미선 박사. 한국사 연구의 그 최신호에다가 이런 내용의 논문을 실었는데요. 당시에 이 왕실, 왕가의 여성들은 그 당시로서는 아마 최고의 의료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실 여성, 뭐 왕비, 후궁, 뭐 공주 이제 등등 해서 왕실 여성 221명을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그들 중에서 인적인 정보가 알려져 있는 왕비 46명, 왕비 46명, 그리고 후궁 48명. 거의 비슷한 스타죠. 왕비 46명, 후궁 48명, 46명, 48명.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평균 수명, 또 그들이 알았던 질병, 그리고 임종 장소, 어디에서 죽었냐. 임종 장소도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궁궐 안에서, 그러니까 조선시대 초기에는 궁궐 안에서 많이 죽었는데, 이제 조선 후기로 갈수록 궁궐에서 나와서 그 자기 사가, 친정집에 가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때가 많았다. 이제 이런 건데요.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조선시대 때 왕비는 평균 51세. 그러니까 시운을 간 넘기면은 대개 왕비는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궁은 57살, 57세까지 살았습니다.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궁이 6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돼 있고, 60세를 넘긴 왕실 여성, 그러니까 왕비든 후궁이든 그 아무튼 뭐 공주든 옹주든 이렇게 60세를 넘긴 왕실 여성은 전체 왕실 여성의 48%인 65명이었다. 65명.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양반가의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45살밖에 안 됐습니다. 45살.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그 이제 왕실에 있는 여성들이 일반 사가, 양반집에 있는 여성들보다 훨씬 오래 살았다. 그만큼 의료 서비스가 매우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반 양반집 여성들은 45살 밖에 살지 못했는데 왕실 여성들은 48%가 환갑을 넘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격차가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이 일반 이 양반집 여성들보다 이 궁궐에서 살았던 왕실 여성들이 한 15년, 10년에서 15년 이상 더 오래 살았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왕들의 평균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왕들의 평균 나이가 47살. 그러니까 왕들이 47살이 평균 나이인데요. 왕비는 그거보다 4년을 더 살았고, 후궁들은 왕이 죽은 다음에 10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왕비가 51살, 후궁보다 6년이나 일찍 이제 죽었던 그 이유는 뭘까? 내명부, 그러니까 궁녀의 모든 조직을 총괄하는 내명부의 최고 여성으로서 정신적 중압감, 스트레스 이런 것에 짓눌려 살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결과입니다. 왕비들 중에서 환갑을 넘긴 사람은 18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실 여성 97명, 97명의 사망 원인을 또 알아봤더니 단순히 병으로
병을 앓다가 죽은 경우는 17명에 불과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것이 있는데요. 사약을 먹고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이 사사 처형된 그 왕실 여성도 정치적인 이유죠. 16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죽은 게 17명인데 중간에 사약을 받거나 다른 방식으로 왕이 결단을 내려서 죽인, 그 죽임을 당한 왕실 여성은 16명이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아이를 낳다가 죽은 왕실 여성, 왕비, 후궁 다 포함해서 산후병으로 죽은 경우는 11명. 그 다음에 폐질환이 1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한국사 연구 그 학술지에 실린 조선시대 왕실 여성의 사인 유형과 임종장소 변화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왕비 가운데요, 여러분. 70살, 70세 아주 축복받아서 장수한 그런 경우인데 70세를 넘어 사망한 사람이 15.2%, 그 다음에 후궁은 31.1%. 70세를 넘긴 사람만 따로 떼어서 보면은 그건 역시 후궁이 왕비보다 2배가 많습니다. 정말 참 흥미롭죠. 그러니까 왕비보다는 후궁이 오히려 마음 편하게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장소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조선 전기에는 궁궐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살게 해준 반면에 후기로 넘어가면은 친정집 사가라고 그러죠. 그쪽으로 가서 죽었다. 후궁은 자신이 모시던 왕이 사망을 하면은 궁궐 밖으로 나가야 했다. 조선 초기에는 왕이 승하했을 때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 후궁들을 모아서 궁궐 한 곳에 살게 했으나 후궁들이 왕의 명복을 빈다는 이유로 불교 행사를 치르자 왕실이 이 궁가를 혁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불교를 억압했죠. 이제 그런 여파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왕실에서 산다는 것은 의식주도 넉넉하고 위생 상태도 훌륭했을 겁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조는 이 조정에서 왕실 여성들의 건강 그리고 장수를 위해서 거의 국가적인 노력이다 할 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좀 오래 산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분이 있는데 세조의 후궁 근빈 박씨 기록을 보면은 80세에 여승이 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80대까지 생존을 한 것으로는 확인이 되는데 그 이후에 언제 이분이 돌아가셨는지는 기록에 없기 때문에 80 초반에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90까지 사셨는지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왕실 여성들이 이제 17명이 벽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주로 왕실 여성들을 괴롭혔던 질병은 천연두, 전염병, 천식, 중풍, 종기, 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경종, 조선조 임금 중에 경종의 부인인 단의 왕후를 비롯해서 창빈, 안씨 같은 경우 이 4명은 급사를 했다. 원인이 불분명한데 비교적 건강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급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 왕실 여성들이 나중에 궁가가 아닌 사가에 가서 이제 임종을 맞으려고 했던 것은 왕이 궁궐에서는 외부 사람들하고 접촉이 금지되어 있는 반면에 친정집 이 사가에서는 자식이나 손자들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후궁들이 불교보다는 성략적 지배 질서에 순응하면서 사망 장소가 바뀐 것이다. 이렇게 이 박사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있게 보셨습니까? 결국은 그 인간에게 스트레스가
그 수명을 단축시키는데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을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만 살펴봐도 여실히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스트레스 없는 명랑하고 행복한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